확률 변수를 잘 잡아야 돼. 읽으면서 어느 회사 입사 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5,000명의 시험 점수는 동그라미 쳐야 돼. 이렇게 시험 점수는 확률 변수가 시험 점수예요. 그래서 얘를 X라고 이렇게 표시해 줘. 시험 점수를 X라고 표시해 줘. 그 다음 다시 읽어볼게. 시험 점수는 평균이 345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까지 읽었지. 그러면 X라고 내가 놔줬으니까 시험 점수가 X인 걸 알았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N. 시험 점수가 X야. 따른다 N 가로 열고 평균이 345점. 그럼 여기는 평균 써야 되는 거고 콤마 여기다는 분산을 쓰잖아.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10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10 제곱 이렇게 써야 돼. 분산을 써야 되니까 10의 제곱. 정리를 해놔줘. 그 다음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1번 여기 점수 이어지는 거예요. 시험 점수를 X라고 했으니까 점수가 X가 이제 이걸 X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거를 식으로 옮기는 거야. X가 350 이상 375 이하인 지원자는 몇 %인지 구하시오. 단 포커스. 정규분포에서는 무조건 확률부터 구해내야 돼. 확률을 구해내야 그 다음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일 확률부터 구하고 확률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확률부터 구해야 돼. 그럼 P 1번은 P 확률 구해야 돼. 가로 열고 부등식으로 옮길 거야. 350 이상 뭐가 X가 점수가 350 이상 375 이하일 확률부터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을 요걸 가지고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분포표 이용해서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야. 민수 프린트 갖고 왔어? 다? 그거 안 풀려 있는 거 풀어. 조건 확률부터. 시험 범위는 모르면 지상이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 앉지 마. 여기 건들잖아. 일로 와. 여기 넓은 데 와서. 자, 이제 표준화 해볼게요. X가 Z가 되는 과정. X에서 M 빼고 10으로 나누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350에서 345 빼고 표준편차 10으로 나누고. 그럼 얘는 X는 Z가 되고 똑같이 계속해. 375에서 평균 345 빼고 10으로 나누고. 표준화 했다. 표준화해서 값을 한번 보세요. 얘는 10분의 5. 10분의 5죠? 소수점으로 0.5. 소수점으로 10분의 5면 0.5. Z. 얘는 10분의 30이니까 10분의 33. 3. 되게 간단해. 이렇게만 맨날 시나리오가 똑같아.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정규분포 곡선.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린 거야.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 가운데 평균이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Z가 0.5, 그럼 0.5는 0의 오른쪽, 0.5 이상, 3도 더 오른쪽, 이하일 확률, 이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0부터 3까지를 표에서 먼저 찾고 0.4987 4987 빼기 0부터 0.5까지 0.191을 빼야 된다. 이게 저번 주에 많이 연습했던 거지. 7에서 5, 선생님이 계산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계산해 보세요. 0.307가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돼.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5,000명이 시험 봤잖아.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을 확률이 0.3072인 거야.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은 애들의 몇 %인지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요거는 확률이잖아. 퍼센트로 옮겨주려면 30.72%. 그래서 확률을 30.72% 퍼센트이지에 맞게끔 답을 해주면 돼. 자, 여기 이제 질문만 다른 거니까 퍼센트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2번, 또 2번씩 세워보자. 점수가 365점 이상. 아이고, 이거 지워버렸네. 2번.
점수가 X가 365점 이상인 확률부터 구하는 거. 확률부터 구한다. 항상 정기분포는 확률부터 구한다. P 표준화하자. Z 365에서 평균 345 빼고 지워버렸네. 나누기 표준편차 10으로 나눈다. 365에서 345 빼면 20이니까 10분의 20 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표준 정기분포 곡선을 생각을 하고 가운데가 0. 2는 오른쪽 2. 크거나 같다니까 2의 오른쪽을 칠한다. 여기를 구해야 되면 0.5에서 0부터 2까지 확률 0.477을 빼야 된다. 그래서 0.5에서 0.477을 빼야 돼 확률을 구할 수 있다. 8, 2, 2, 0 계산해보면 0.028이 나와요. 여기까지 같이 했고 질문에 대답하자. 근데 갑자기 대뜸 몇 명인지 구하래. 이 의미는 5,000명 중에 0.028의 비율을 가진 인원만 365점 이상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지? 5,000명에 0.028이 몇 명인지 계산을 해줘야 돼. 전체가 5,00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0에다가 0.028을 곱해. 그래야 몇 명인지 구할 수 있다. 그 확률은 명수 구할 때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럼 5, 8에 40, 5, 20, 5, 20, 5, 20, 5, 25 이거지. 거기다가 공이 3개 붙어야 되고 소수점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딱 쳐주면 114명. 그럼 정답이, 그러니까 곱셈도 잘해야 돼. 114명. 어떻게 질문하든 확률부터 구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제 읽으면서 이게 확률, 누구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그 누구를 왜? 이 누구를 정기분포 따른다라고 나오면 이 누구를 확률 변수를 딱 줘야 질문에서 그거가 할 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 자기가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딱 확률 변수를 정해주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그거가 X가 하고 옮길 수 있으니까. 다시 또 봐봐. 63번. 63번이 아니구나. 64번이구나. 어느 업체에서 생산하는 파이프의 지름의 길이는, 자, 지름의 길이, 요게 확률 변수 X인 거야. 지름의 길이 확률 변수 X다. 얘는 평균이 150, 표준편차가 2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그러면 X는 이제 문제 풀면서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150, 표준편차가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 놓고, X는 지름의 길이. 정기분포를 따르고, 파이프의 지름의 길이가, 이제 이게 확률을 구해야 되는 지문이겠지. 길이가 이거 이하이면 출고 합격을 받는다고 한다. 길이가, 이게 X죠? X 길이가, X가 147 이상, 155 이하면 합격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격을 받을 확률을 또 구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합격을 받을 확률, 합격일 확률을 구해 놔야 돼. 합격일 확률은 P 확률, X가 147 이상 155 이하일 확률. 근데 뭐 끝까지 읽어보니까 질문도 합격을 받을 확률 구하는 문제네. 여기 마지막 질문 출고 합격을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요거 구하면 바로 답이 되겠죠. 표준화 하세요. P 표준화 147에서 150 빼고 2로 나누고 Z 155에서 150 빼고 2로 나누고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5 나보다 먼저 해.
2분의 5니까 2.5. 이제 곡선 확인하고, 자신 있으면은 안 해도 되는, 시험 볼 때는 자신 있더라도 확인을 해,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니까. 2.5까지 넓이를 구할 거다. 그럼 전기분포표에서 0부터 1.5까지랑 넓이가 같을 테니까 0.433이랑 더하기 0부터 2.5까지 0.4938을 더해준다. 8하고 2 더하면 0, 1 올라가고, 4하고 3 더하면 7, 3하고 9 더하면 2, 1 올라가고, 5하고 4 더하니까 9, 0.9270. 이 마지막에 공은 안 붙여줘도 되고 붙여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제 지문이 길고 복잡하니까 잘 읽어야 돼. 어느 회사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자, 여기 이제 얘가 출근 시간이 확률변수 X인 거지.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인 전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읽었으면, 아, 이 출근 시간은 문제에다 이렇게 표시해도 돼. 전기분포를 따르는구나. 문제에다가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 15의 제곱 이렇게 표시해놔도 돼. 전기분포를 따르는구나. 출근 시간이 그러면 X가 이렇게 되면 계속 이어서 읽을 때 X가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일단 이상인 여기서 잘라주세요. 같이 읽으면 헷갈려. X가 73분 이상일 확률부터 구할 거야. 확률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읽을 거야.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X가,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선생님이 하려는 건 뭐냐면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일 확률. 확률. 이거부터 구해놓자. 그러면 분명히 몇 %인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 중에서 40%를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40%니까 이 확률을 구해놓고 그 확률에다가 또 0.4를 곱할 거야. 그 인원 중에서 또 40%. 그 다음에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는 이거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기준이 되니까 이거 한번 구해봅시다. P 확률 X가 73 이상. 표준화하세요. P Z 73에서 평균 66.4 빼고, 와우, 73에서 66.4를 빼면 6.6이냐? 아닌데? 6.6인데? 6.6 73 마이너스 66.4 나누기 15를 해야 되는데, 얘는 P, 이게 6.6 6.6을 15로 나누니까, 그죠? 그러면은 4, 1은 4, 4, 5, 20 4, 1은 4, 4, 5, 20 4 0.44 0.44 0.44네 0.4 계산해봐. 0.44. 그래서 이제 표준 전기분포를 보면, 자, 얘가 0이니까 0.44는 0의 오른쪽에 있고, 0.4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44의 오른쪽을 칠해주고, 이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단 하고 나와 있는 게 보니까 0부터 0.44까지의 넓이가 0.17이래. 여기가 0.17이래, 저 지문에서. 그럼 얘는 0.5에서 0.17을 빼야 되지? 0.33이지? 구했다. 자, 이 회사 직원들의 0.33, 다시 말해서 33%의 이 33%가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데, 이 0.33의 비율, 33%의 인원들 중에서 40%가 이렇게, 그리고 73분 미만, 이것도 73분 미만, 집중해봐.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게 0.33이잖아.
그럼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인 건 1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그럼 1에서 0.33 빼니까 0.67. 73분 미만인 애들은 67%고 73분 이상인 애들은 33%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또 식을 세워볼게. 그러면 0.33에 곱하기 0.4. 이게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 40%. 40%? 수민이 뭐 알겠어? 이거에 40%. 40%를 0.4니까 랑 73분 미만인 직원 0.67에 20%. 그럼 0.2 곱해야지. 이게 지하철을 이용했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한 요 식이 뭐냐면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일 확률이에요. 이게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의 확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마무리. 지하철 이용했을 확률을 구하시오가 대답이 되는 거예요. 432, 432, 0.132 더하기 262, 2714, 0.134. 정답은 0.266. 어려워. 길어서. 한 번에 다 읽고 풀기가 어려워. 구해 놓아 가면서 풀어야 돼. 다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로도 나올 수 있어. 회사 직원들 중에 73분 이상이냐 73분 이하냐를 먼저 나눴어. 문제에서. 그러면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의 40%를 계산한 거야. 그래서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일 확률을 먼저 계산을 했지 우리가. 그럼 이 인원의 40%가 지하철을 탔고,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인 직원들의 확률은 이걸 이용해서 반대로 대답을 했어. 이 인원들의 20%가 지하철을 탔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만 지하철을 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지하철 탔을 확률을 구한 거지. 이거 어려운 거야.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A라는 애가 속한 학교의 전체 영어가 아니 영어, 수학, 과학 시험의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각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와 A의 성적은 다음 표와 같다. 자, 이게 A의 성적이에요. 영어 82점 맞고 수학 90점, 과학 75점 맞았어요. 근데 이 학교의 영어 평균 표준 편차, 수학 평균 표준 편차, 과학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점수만 보면 수학을 제일 잘 본 것 같지만 평균까지 다 고려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잘 본 과목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이걸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점수들을 다 표준화시켜서 표준 점수로 만드는 거야. 영어도 표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표준화. 그럼 영어 점수의 표준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다 잘해요. 지금 82점 맞았어. 표준화 시키는 방법,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게 영어 점수를 표준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20분의 22 약분할까? 약분할까? 10분의 11. 이 정도만 놔둘게요. 10분의 11. 그러니까 1.1점이에요. 표준 점수로 생각하면 1.1점. 1.1. 요것도 하면 표준화. 수학도 표준화 해볼게요. 수학은 90점 맞았는데 70 빼고 평균 70 빼고 표준 편차 20으로 나눠 봤더니 얘는 20분의 20 1일. 그럼 수학보다 영어를 상대적으로 잘 본 거야.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 과학도 한번 해볼게. 75점에서 63점 빼고 16으로 나누고, 그럼 75에서 63 빼면은 가만히 있어봐. 12, 16. 과학을 상대적으로 제일 잘 못 봤네. 그지? 4, 4, 16, 4, 3, 12.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얘는 1보다 크고. 그럼 제일 잘 본 과목은 영어고, 이제 순서대로 답을 쓸게요. 문제에서
잘 본 거, 상대적으로 잘 본 거, 가장 높은 과목을 구하시오. 답이 영어네. 영어. 그러니까 영어, 수학, 과학 순으로 잘 본 거지. 상대적으로. 점수만, 이건 절대적인 평가고 점수만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영어를 제일 잘 봤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과목별로 표준화 시켜주면 돼요. 그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정기분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엄청 많이 어려워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그 프린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이거 비슷한 유형이 되게 많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무조건 나와 있다고 보면 돼, 얘는 시험지. 입학 정원이 484명인데 어느 대학에 입학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2,000명이 지원을 했어. 시험 점수가 확률 변수지. X. 시험 점수 X는 정기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350점, 수행 편차가 70점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자, 합격자 최저 점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합격자 최저 점수를 갑자기 구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최저 점수를 일단 K라고 놓을게요. K점. 문자로 놔줘요. 이제 생각하기. 그러면 시험 점수를 몇이 안 써지지, 한글로? 몇 점 이상이어야. 이게 생각하는 거야. 몇 점 이상이어야. 합격하려면 생각해봐.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지. 문제를 잘 읽고. 2,000명 중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몇 등까지 해야 합격할 수 있어요? (484등까지) 해야 최소한 합격할 수 있잖아. 그럼 너네 등급 따질 때도 그러지. 내가 몇 점 이상해야 상위 합격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상위 어디까지 안에 들어야 돼? 2000분의 484 안에 들지? 이 생각을 해야지. 이게 퍼센테이지니까. 이걸 식으로 옮길 거야. 이건 확률이지. P. 뭐가? 시험 점수가 X가, 시험 점수가 최저 점수니까 K점보다 높으면, 이 최저 점수니까 이 점수보다 높은 애들은 상위 2000분의 484 안에 드는 거예요. 이 식이 간단한 식 같지만 이거는 연습을 한 서너 문제, 5문제 정도는 계속 해봐야 돼. 이게 내가 확실하게 된다 싶을 때. 왜냐면 이건 시험지에 나와 있어, 진짜로. 이 식을 세워줄 수 이게 노력해야 돼.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얘네들 안에 들어가느냐 세워주고, 그 다음에 표준화를 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 요 식이 세워지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Z 표준화하기. K에서 350 빼주고 수행편차 70으로 나눠주고 는, 얘를 2로 약분해 볼게. 2로 약분하면 1000분의 224, 248, 224니까 0.242.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를, 이가 어딘지 모르지만 얘를 여기다 긋고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 칠해야 되지. 긋고 오른쪽 칠해야 되는데 0.5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그으면 큰일 나죠. 이게 긋고 오른쪽을 칠하면 이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0.5보다 큰 값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최소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70분의 K-350은 여기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색칠해야
0.5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어. 이해하지? 그럼 표에서 0.2 사이는 없어. 왜냐하면 이게 0.2 사이이기 때문에 표에는 이 값이 없잖아. 그럼 표에서 알아내려면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0.5에서 이걸 빼봐야 돼. 0.5에서 2, 4, 2 빼줘요. 좀 2, 4, 2 그러면 0.258 이렇게 구했어. 니들이 이제 표를 딱 쳐다보겠지. 아, 요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0.258 여기. 이게 0.7이어야 되는구나. 0.0부터 0.7까지가 0.25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7이어야 되는구나. 이제 바로 풀어주면 돼. 그럼 K 빼기 350은 양변에 70 곱해갖고 49. 그럼 K는 350에다 49를 더하니까 399. 다시 말해서 399점 이상이어야 시험 점수가 399점 이상이어야 이 안에 들어간다. 399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자, 선생님들 약간 먼저 해봐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1000명의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자, 이제 키가 확률 변수구나. 키가 확률 변수구나. 정기분포를 다른 데는 겠죠? 평균이 170, 표현 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는구나. 키가. 이 학교 남학생 중에서 키가 작은 쪽에서, 자, 이제 작은 쪽에서 80번째래. 키가 작은 쪽에서 80번째인 학생의 키를 구하시오. 그럼 작은 거로 쳐서 8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작은 순으로 해서 80등 안에 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키가 몇 이상이어야 하겠어? 이하여야 하겠어? 그러니까 키가 작은 순으로 80등까지 세야 되니까. 작은 쪽에서 80번째인 학생의 키를 이걸 K라고 하고 생각해봐. 작으면 키가 작을수록 1등이야. 이제 80등까지 들어야 돼. 키가 몇 센치 이상이야 이하야? 80등 안에 들지? 이걸 생각해봐. 그럼 키가 몇 센치 이상이야 이하야? 문제를 잘 다시 보세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키가 작은 쪽에서 제일 작은 애가 1등, 2등, 3등, 4등, 5등. 작은 쪽에서부터 80등 안에 들어야 돼. 80번째 애를, 작은 쪽에서 80번째 애를 구한다는 얘기는 키가 작은 것부터 1등을 재서 80등짜리 키를 알아내야 되잖아. 그럼 얘 키를 K라고 하면 키가 몇 센치보다 커야 80등 안에 들지? 이렇게 생각해. 키가 몇 센치보다 작아야 80등 안에 들지? 이렇게 생각해. 작아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작은 게 1등이니까. 키가 몇 센치 이하여야 80등 안에 들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작은 쪽에서부터 80번째를 구하려면 제일 작은 애를 1등으로 쳤을 때 1등, 2등, 3등, 4등, 5등 해갖고 80등짜리 키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이걸 생각하는 게. 그럼 키가 P, 확률을 구할 건데 키가 X인데 X가 얘 키. 80등짜리 키.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1000명 중에서 80등 안에 들 수 있구나. 이렇게. 작은 걸 1등으로 치면 키가 얘보다 80등짜리 키.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작은 순으로 80등 안에 들 수 있구나. 헷갈렸어? 알겠어? 그래서 이게 시험 성적은 높을수록 잘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키는 작을수록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기준 따라. 근데 문제 중에서 이거 잘 생각해봐. 달리기 기록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시험 점수는 높을수록 잘하는 거지. 근데 달리기 기록은 짧을수록 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겪으면서 이게 달리기 기록이랑 비슷한 문제예요. 학생들이 보통 달리기 기록이
몇 등 안에 들 거면 최저 뭘 구하라, 기록 구하라 그러면 아까 시험 점수처럼 그대로 풀거든? 근데 이 방향이 달라야 돼, 얘처럼. 작을수록 잘하는 거면. 지금 작을수록 1등인 거야, 얘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걸 꼭 생각을 해주고 식으로 옮겨줘요. 그러면 이거 이제 표준화. Z. K 빼기 평균 170 나누기 표준 편차 10는 얘는 0.08이네. 0.08. 아, 이거 80등에게 작은 순으로 80등, 선생님이 얘기한 게 작은 순으로 80등. 작은 순으로 80등 안에 들지? 이렇게 생각해서 풀겠다. 문제에서 얘기한 게, 키가 작은 게 1등은 아니지만, 문제에서 얘기한 게 작은 쪽에서 80번째를 구하랬으니까, 작은 애를 1등으로 생각해서 식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분포 곡선을 그려주고, 이제는 얘를 긋고, 왼쪽을 칠해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니까 왼쪽을 칠하는 값이 0.5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있어야 여기를 칠하고 0.08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 이게 어렵게 낸 거야. 그럼 여기가 0.08인 거를 알았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구하려면 여기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0.42죠. 그지? 근데 실수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요걸 딱 보면 문제에서 나온 거는 0부터 1.4까지의 넓이가 0.42예요 라고 알려줬어. 문제 여기 단 0부터 1.4까지가 0.4예요 알려줬어. 그럼 얘는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4인 거야. 이거는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4야 돼.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10분의 K-170은 마이너스 1.4 K-100 양변에 10 곱해주고 K는 이항에서 156 정답은 156cm. 작은 순으로 80등에는 키가 156cm다.